네, 로엘님 고맙습니다. 시작해 주셔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 웬일이에요? 아니, 이 시간에 잠도 안 주무시고, 텔레비도 안 보고, 재밌는 트롯도 안 보고. 여러분도 어쨌든 반갑고요. 이 시간에 저는 익히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이 강의도 그렇고, 화요일날 뭐 오전에 하는 강의도 엄청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신다. 저는 알고 있었지만, 또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는 사실 저도 떨립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는지 몰랐고요. 제가 사실 유명한 스피커도 아니고 이렇게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굴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평범한 아줌마가 애터미를 만나서 이렇게 또 이게 강의까지 하게 돼서 정말 너무 무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에 들어와서 뭔가 알아보려고 뭔가 들어봐서 나한테 사업에 도전이 되고자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애터미는요, 여러분들도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내가 얼굴을 이렇게 봐도 다 그냥 아줌마, 그냥 아저씨,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그쵸?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나 잘났다 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난 잘났어. 난 애터미 안 해도 돼. 이런 사람 있나요? 진짜 그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렇게 평범한 아줌마, 아저씨들 그냥 나이가 40이 되든 50이 되든 60이 되든 다 그런 아줌마들이 솔직히 더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우린 애터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난 거는요. 약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제가 만나게 된 스토리와 또 제가 애터미를 또 어떻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잠깐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사에서 강의를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몇 번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오토 판매사 강의도 좀 했고 또 비전 강의도 몇 번 했지만 저를 모르시는 분은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전에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개인적으로 사실은 직업이 좀 많았어요. 아까 그 김미정 스타마스터님이 저를 소개할 때 저기 글에다 쓴 거 보니까 15가지 직업을 했다고 했는데 맞아요. 저는 15가지 직업을 했습니다. 15가지 직업이 뭘 했는지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손을 여기서 들을 수도 없으니까 제가 대충 얘기를 하면 옷가게를 좀 많이 했고요. 보험회사도 다녔고 미용, 개통, 그 두피 관리도 했고 피부 관리도 했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 어떤 것 하나도 소홀히 하거나 적당히 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성실하게 생겼죠. 어떤가요? 성실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오케이. 맞아요, 맞아. 전 정말 얼굴을 봐도 성실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떤 것 하나도 적당히 한 적도 없고 그런데도 삶은 항상 이렇게 제자리걸음이거나 또 나빠지거나 이렇게 했어요. 또 남편이 결혼할 때만 해도 꿈이 참 컸는데요.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저는 금방 부자가 될 줄 알았지만 이 세상에 사업해서 금방 부자가 되는 일은 없더라고요. 중간에 과정이 있었죠. 과정이 있어서 뭐 안 되고 또 뭐 부도도 나고 이러면서 많은 여러 가지 역경 속에 있어서 남편이 또 나이가 있어도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뭐 가방끈은 길지만 무역이라는 것이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또 뭐 외국도 많이 다녔죠. 캄보디아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뭐 일본도 다니면서 이렇게 무역한다고 했지만 다 되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될 남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제가 또 조금은 도움이 된다고 직장을 계속 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었죠. 물론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겨우겨우 밥만 먹고 정말 애들 겨우 연년생 학교 보내고 학교 보낼 때도 뭐 넉넉히 등록금 있었나요? 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됐죠. 그렇게 어려운 생활 속에서 제가 애터미를 만나기 바로 직전에는 보험회사를 했는데요. 보험회사 다니는 것과 내 또 건강과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을 때 애터미를 우리 교회 지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를 해모임을 소개했는데요. 해모임을 소개할 때는 듣도 보도 못한 거였잖아요. 그때만 해도 10년 전이니까. 그래서 먹고 싶지가 않았는데 더군다나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절대 나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이 그 해모임이라는 거를 그냥 하나를 탁 따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을 수가 없어서 하나를 먹고 나서 한 박스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살 형편도 안 됐을 것 같았는지 그래서 한 박스를 받아서 집에 왔습니다. 열심히 먹었어요. 지금 해모임 드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네요. 해모임 드세요. 2개씩 드세요. 해모임 타임 해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해모임을 그렇게 먹고 나서 그 면역이 안 좋았던 저의 몸이 정말 점점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그 나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그 남편도 또 같이 먹으려고 남편한테 같이 먹자고 해서 또 한 박스를 더 사다 먹었죠. 근데 남편도 좋아지는데 남편은 당뇨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뇨에도 좋아진다고 할 때 믿지는 않았지만 같이 먹었습니다. 그럴 때 남편의 비염이 좋아졌어요. 비염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재채기, 콧물 이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코에 피딱지가 않고 냄새도 하나도 못 맡고 항상 코를 이렇게 흘린다기보다 그리고 좀 심한 아기 같은 그 비염이 좀 심했을 때에 남편이 비염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저도 면역이 떨어졌을 때 그 증상이 손에 이렇게 열이 좀 나고 색깔도 좀 진해지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좋아지니까 이게 왜 좋아졌는지를 추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추적을 해본 결과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는데 해모임 먹은 거 외에는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모임을 먹으니까 이거 해모임 먹고 좋아졌나? 나도 좋아졌고 남편도 좋아졌고 지금 해모임이 뭐지라고 이제 해모임을 좀 알아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 이렇게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스폰서인 지금의 스폰서죠. 그땐 교회 집사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사업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좀 사업을 같이 해라. 우리 삶을 보고 아니까 우리 삶이 어렵고 또 그분들이 봤을 때 제가 성실한 그 모습을 보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 나 같은 김진순 같은 사람이 자기 밑에 파트너로 들어왔으면 참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1년을 쫓아다녔어요. 1년. 진짜 내가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쫓아다녔어요. 제가 지방에 2달간 또 무슨 어디 가서 파견까지 했을 때는 또 지방에까지 쫓아왔어.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쫓아다니면서 매일 날마다 쫓아다니고 문자 보내고 했는데 저는 귀등에도 안 들었습니다. 귀등에도 안 들었어요. 왜냐? 나는 네트워크는 망하는 거에 지름길이고 누구나 이것이 성공한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15가지 직업을 하는 동안에 저한테 왜 네트워크 해보자고 오지 않았겠어요. 많은 사람이 왔지만 저는 한 번도 하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1년 정도 후에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여나 내가 정말 어쩌면 저 사람이 나한테 1년 정도 저렇게 할 때는 뭔가 나한테 뭐가 있지 않을까. 설마 이거를 나를 망하게 하거나 나를 또 이상한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교회에서 나랑 신실한 같이 동역자로서 기도하면서 같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나를 망하게 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 한번 그러면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때 저희 남편의 사업이 완전히 파산 지경에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파산 지경에 이를 때에 저희 남편이랑 둘이서 한번 속리산으로 갔어요. 속리산으로 갔는데 속리산에 갔을 때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뭐 10명, 20명 모이는 데는 가봐 교회도 다녀봤지만 뭐 1000명 정도, 500명 정도 이렇게 나눠서 예배는 드려봤지만 제가 속리산에 처음 갔을 때 한 3000명이 있었습니다. 그 3000명 가량이 다 네트워크로 왔다는 그 사실은 저는 새로운 세계를 만났고요. 또 그런 분위기가 너무너무 싫었지만 정말 마음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절대 열리지가 않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랬는데 그 나중 회장님의 그 열정적인 강의와 또 진짜 우리가 그때 그 강의 내용이 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이 사기꾼 같지가 않은 거예요. 혹시나 하고 또 기울여 봤는데
뭐 제가 그때 문장을 이제 다들 아시는 문장이지만 제가 꿈이 없었거든요. 애들 대학 등록금도 없어서 절절절 매고 내 노후 생활은 하나도 되지 않았고 보험이라고 들어봤던 것 보험 생활 마지막으로 했던 것도 다 없어서 더 해약을 해서 썼고 이렇게 이런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그럴 때 혹시나 꿈이 없으면 꿈이라도 갖는 것이 너한테는 꿈이 될 것이다. 이런 회장님의 문장이 이렇게 메시지가 내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꿈만 가져라.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적인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마음이 좀 열리기 시작을 했고요. 또 그 강의를 듣고 저녁 식사를 하고 승급식이 있었습니다. 승급식이 있었을 때 분명히 판매사부터 다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아무도 생각도 안 나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 승급식의 맨 마지막에 하는 그 승급식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여자분이 김연숙 임페리얼이었는데 그때 총장 스피치를 했습니다. 총장 스피치 가운데 드레스도 입으셨고 또 3천만 원 아니 5천만 원이란 돈다발을 받는 모습을 보고 3년 일을 하셨대요. 3년 일을 했는데 5천만 원 돈다발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어머 이게 웬일이야. 저분은 3년 만에 뭘 어떻게 했으면 5천만 원을 받아. 이런 생각으로 저는 나랑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만약에 3년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투자한다면 나한테도 5천만 원을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그때 5천만 원이라는 꿈의 돈이었습니다. 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돈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받고서 이렇게 막 흔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고맙다. 파트너 고맙다. 뭐 스폰서 고맙다. 막 이렇게 하면서 5천만 원을 흔들어 댈 때 어머머 저 여자랑 나랑 비교를 하는 순간 제가 저 여자분보다 제가 좀 젊어 보였고요. 또 그 여자분보다 제가 등치가 좀 작았는데 또 제가 그동안 교회도 다녔지만 열심히 성실한 모습으로 할 자신이 있었고 성격도 제가 좋았고요. 또 결정적으로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여자분보다 제가 조금 이뻤어요. 제가 보기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좀 웃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를 생각해도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한 그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을 여러분한테 한번 공개해 볼게요. 잠깐 동안.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사실은 그때 당시는 기억이 안 나고요. 이 사진을 제가 구했습니다. 구해서 그 받은 그 사진인데요. 그 단상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을 제가 그때는 생각이 누군지 모르니까 네트워크도 처음이고 세미나를 처음 갔으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제가 이 사진을 나중에 구해서 제가 해놓은 사진입니다. 네, 사진은 이제 그만 보고요. 그 사진을 보고 제가 마음의 결단을 하기를 나도 3년을 미친 듯이 한번 해보리라. 3년 동안을 해보고 5천만 원을 받아보겠다라고 결단까지 합니다. 사실은 꿈과 목표가 그렇게 강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세미나를 보고 3년 안에 나도 5천만 원이라는 걸 꼭 받아보겠다. 이런 그런 결단과 꿈과 목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 이후에 저의 모든 생각과 생활과 이 모든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후로부터 우리 스폰서한테 얘기했죠. 스폰서님, 아니 그땐 교회 집사님 나 이거 해볼래요. 나도 3년간 열심히 해서 5천만 원 타볼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스폰서가 1년을 꼬셔도 내가 절대 넘어가지 않았던 내가 세미나 한번 갔다 오거든 저렇게 바뀐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나 3년 동안 할 건데 어떻게 하면 돼요? 했더니 모여서 강의를 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의를 좀 들어보려고 하면 어디 가서 들어야 돼요? 그때 센터가 저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센터에 좀 새빵살이를 했는데 그 센터장이 좀 까칠해서 거기 가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가서 들어보자. 장소가 있다는데 가서 해봅시다. 가서 강의를 이제 들어보려고 했더니 그 센터장 하는 말이 우리가 오전에만 써라. 그러면 9시부터 12시까지만 쓰면 자기네가 1시부터 오후에는 쓰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우리가 오전에만 쓰기로 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모였습니다. 5명이 모인 거죠.
저희 부부랑 우리 스폰서 부부랑 또 그 위에 스폰서까지 5명이 네트워크는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교회 다니는 열심히 있는 진짜 교회 집사님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했을 때 바보 멍청이들이죠. 초보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지금은 어떻게 결론을 말을 하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5사람이 부부니까 이제 새 코드겠죠. 새 코드가 다 로열 리더스, 로열 마스터가 됐습니다. 대박 아닌가요, 이거? 박수. 네, 대박입니다. 진짜 대박. 그 사람들이 다 로얄 리더스, 로얄 마스터가 됐다는 건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강조해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잘한 것은 뭐냐면 처음에 첫 번 세미나에 갔을 때 꿈과 목표와 결의와 결단을 그냥 저의 누가 하라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딱 그 한 번의 세미나에서 딱 했다는 거예요. 그 세미나에서 하고 정말 미친 듯이 3년을 뛰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뛰었기 때문에 제가 잘 할지 몰라서 아주 엉터리 방터리로 했습니다. 했지만 그렇게 했지만 결과는 어쨌든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그냥 저절로 된 것은 아니고요.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배가 고픈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앞을 향해서 3년 안에 5천만 원을 벌겠다는 그 목표 하나로만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뛰었을 때의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요. 성공의 8단계?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려고 하는 이 생각과 의지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아, 명단 작성만 하면 되겠구나. 왜 그랬어요? 제가 보험회사를 다녔거든요. 명단을 적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단을 그냥 적었어요. 노트북에다 쫙 적었어요. 아, 노트북이 아니지. 대학 노트. 대학 노트에다가 이름을 쫙 적었습니다. 저는 그때 노트북도 잘 할 줄 몰라요. 그냥 그 아줌마 지금은 저 텔레비 아니 컴퓨터에 보니까 제가 굉장히 젊게 나오네요. 왜 이렇게 이쁜 거야 오늘따라 막 또. 근데 제가 사실은 오늘 66세거든요. 근데 그 10년 전에 55세 그 아줌마들이 무슨 컴퓨터나 친해졌겠어요. 그런데 그냥 보태 컴퓨터. 근데 대학로트에다 이름을 착착착착착 적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차를 운전을 잘못하니까 지하철 노선대로 1호선, 2호선, 3호선 라인 제가 또 명단을 또 정해가지고 오늘은 1호선 라인, 내일은 2호선 라인 이렇게 혼자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오전에 12시까지 이제 센터에 모여서 해모임에 대해서 공부하고 육종 화장품에 대해서 공부하고 원자력 연구원 공부하고 콜마 공부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써본 1년간 해모임을 먹었잖아요. 건강에 좋았었으니까 이 해모임 먹어본 이 경험을 가지고 내가 왜 애터미를 하는지 그냥 STP를 간단하게 10분, 20분 하고 다니면서 산업을 회원가입을 했어요. 한 3개월 동안요. 제가 몇 명을 했냐면요. 좀 놀랄 거예요. 3개월 동안에 100명이 넘었습니다. 진짜 전달한 사람은 많았고 회원 가입만 100명이었지만요. 전달한 사람까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나가면 한 사람 만나면 10만 포인트를 해갖고 오는 거예요. 2사람 만나면 20만 포인트를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5명을 만나기로 이제 목표를 잡고 가지만 꼭 2명은 펑크가 나요. 펑크가 나.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고 뭐가 어쩌다 그러고 막 핑계를 대잖아요. 그러면 3명 만나면 30만 포인트를 해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폰서들이 다 미친 거야. 김진순이가 나오니까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네들 소실적으로 이제 하기가 바빴겠죠. 어쨌든 그렇게 저렇게 해서 목표와 꿈을 가지고 했는데요. 지금 저의 생각은 꿈과 목표 외에는 답이 없고요. 그 다음에 간절함 외에는 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절함은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저희 요새는요, 이 줌으로 하는 이 세미나 정말 너무 많아. 여러분들 안 그런가요? 그리고 또 웬 리더 강의도 그렇게 많아. 솔직히 우리가 몰라서 못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애터미를 몰라서 못하나요? 회사의 설명 몰라서 못해요? 회사 그 동영상 원데이 또 굿모닝 애터미만 들으면 너무너무 자세한 내용이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 그렇지 않나요? 너무너무 제품 설명, 회사 소개, 뭐 회장님 강의, 리더 강의가 뭐 넘쳐 유튜브에 보면 넘쳐요. 사실 지금도 저는 오늘 아침에도 회장님 강의도 하나 들었고 인문학 강의도 하나 들었고 저도 또 리더 강의도 하나 들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수입이 떨어지면 저도 안 되니까 저도 파트너를 계속 이렇게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한마디 내가 전달하는 한마디가 그 사람한테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할 수 있는 또 힘도 길르기 위해서는 저도 강의를 듣습니다. 그렇게 간절함, 리더로서의 간절함이 없으면은요, 이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정말 저도 파트너가 지금까지 오는 거의 1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가 갔겠어요. 판매사는 제 생각에는 한 100명쯤 된 것 같아. 왔다 갔어. 세워보진 않았어. 이렇게 하는 얘기지만 진짜 왔다가 판매사만 하고 가는 사람의 팀장만 하고 가는 사람의 국장도 됐다가도 또 어느 날 보니까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저 사람들이 갈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 떠나지? 왜 떠나지를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간절함이 없어요. 우리 스폰서가 나 팀장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판매사 좀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 판매사 한번 했어. 힘들었겠죠, 물론. 왜냐하면 물건을 팔면서 가는 거니까. 스폰서가 좀 도와는 줬겠지. 그렇지만 팔면서 간 이 물건을 쟁여놓고 6개월이다 또 한번 판매사를 갔어. 그러다 보면 또 그 물건이 또 어떻게 또 6개월간 팔아. 그런 사람이 결국은 2년 지나고 나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간절함, 나는 이걸 꼭 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아닌 사람은 어려워.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인생 시나리오를 쓰세요. 꿈과 목표를 가지세요. 결의와 결단을 하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는요. 회장님이 그 말을 왜 하겠어요? 리더들이 왜 그 말을 하겠어요? 다 똑같아. 누구나 강의에서 성공한 사람을 얘기를 들으면 꿈과 목표가 다 있었다는 거고요. 결의와 결단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거고요. 또 간절함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도 저같이 간절함은 있었는데 저는 한 2년 반을 헤맸어요. 얼마나 헤맸는지 지금 제가 공개를 좀 할게요. 저는 팔기만 했어. 팔기만. 제가 혼자 회원가입을 100명, 200명 해내려갔는데 저 옆에 누군가를 달아서 스스로가 오토 소비자가 없었어. 오토 소비자가 없었어요. 오토 소비자.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판매, 그 사람이 죽을까봐 내가 또 회원도 물건도 사고 그 사람 옆에도 회원 달아서 7만 원도 먹게 하고 옛날에 7만 원이었거든요. 그렇게 내가 혼자 다 북치고 장구치고 제가 꽹가르치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누군가 오토 소비자를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톡에 내 자를 모르니까 팔면 되는 줄 알고 오로지 팔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더니 다 꽝이더라. 그 다음 1년 지나니까 내가 다시 그 사람 물건 사서 또 살려놔봤자 2년 뒤에 3년 뒤에 또 살려놔봤자 그 사람들은 다 꽝이더라. 그러니까 회원 많이 다는 거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원 절대 많이 달려고 했었지만 저는 지금도 오늘도 누군가가 또 전화 와서 자기 회원을 좀 달아야 되겠대. 자기만 달았는데 밑에 좀 누굴 달아야 되겠대. 그래서 좀 달으세요. 근데 안 달고 싶은 거야. 왜냐면 회원 달았을 때 내가 어차피 관리 안 해. 본인이 관리해야 되거든.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저는 그게 고민이 되는 거죠. 자기 파트너는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총장이 돼서 이제 오늘 회원 달은 사람 제가 관리하겠어요? 안 해. 그런데 자기 회원 달았던 사람 밑에 달아달라고 나한테 동네 사람이니까 이제 연락이 온 건데 사실 동네 사람한테도 저도 그거 그렇게 막 반갑지도 않아. 왜냐면 관리를 제가 못하니까. 어쨌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어제 또 느낀 건데요. 저한테 회원 다른 사람이요. 직접 저한테 한 번에 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여러 군데를 알아봤어. 여러 사람을 알아봤어. 알아보더니 그래도 그중 열심히 할 사람이고 파트너한테 후원을 할 사람 같으니까 나한테 연락이 온 거고요. 또 그중에서 딱 계보도를 까래 나보고. 그래서 계보도를 또 깠다? 그래, 그렸지 대충 그랬더니 내가 자기가 연구를 해보겠대.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이제 사위가 같이 애터미를 합니다. 사위가 애터미를 하는데 사위의 좌측은 제가 저의 지인을 오래된 지인인데 한 3년 전에 달았어요. 조건이 우리 사위 밑에 달 이유는 내가 당신은 성공시키지 못하면 우리 사위가 성공을 못하니 당신을 꼭 성공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좌측에다 우리 지인을 달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람은 엄청 잘해요. 지금 그쪽에, 그러니까 우리 사위의 한쪽에는 막 국장이 3명에다가 글로벌도 나왔어. 막 어마어마하게 막 커져. 그런데 사위 오른쪽이 약간 약하잖아요. 우측이 약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옆에, 우리 사위 옆에다 우측에다 달겠대 자기가.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사위를 성공시키지 않겠느냐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도 맞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거기를 달겠대.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개보도를 어디다 다룰지를 지가 고민해.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야. 근데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느냐면요. 요새는 너무너무 신규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온다. 다 똑똑해.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달아야 뭐가 되는지를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열정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조직을 키우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달까요? 안 달까요? 안 달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내가 조직을 기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나한테 안 와. 다 딴 데로 가. 그 사람이 나한테 오기까지는 제 생각에 한 열흘 이상을 고민한 것 같아요. 열흘 이상을 고민하고 딴 데를 가고 뭐 알아보고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제가 뭐 열심히 하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이제 사위가 좀 우측이 약하니까 거기로 오면 내가 그래도 관여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아마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지금 이제 저 사위를 이제 맡기려고 하죠. 어느 정도 저랑 같이 하지만 그런 것처럼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팀장을 또 누구냐고 또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이제 잘 케어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당신들의 꿈, 여러분들 이제 800명이 넘게 들어오셨어요. 여러분들의 꿈을요 정말 누구한테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꿈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이루세요. 스폰서가 절대 여러분의 꿈을 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파트너가 여러분의 꿈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를 너무 많은 걸 왔어요. 우리 파트너가 어떤 사람이요. 이제 아주 한쪽이 완전 끝난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자기 소실적이 이제 파트너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자기는 직급이 있거든. 국장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국장까지 갔는데 이제 팀장에서 어렵게 국장까지 왔어. 그러니까 그 팀장의 기간이 너무너무 길고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밑에 팀장이 나오는 순간 뭐라 그러냐면 그 팀장한테 이제 나는 여러분들 팀장을 만들어 놨으니 당신들이 그동안 열심히 하세요. 이러면서 손을 살짝 띄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아니죠. 아니죠. 맞아. 감사합니다. 최순희 사장님. 아주 표현 딱 X자를 딱 해주셨어요. 진짜 그런데 자기가 팀장 생활을 한 3년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팀장이 지겨웠는지 팀장에서 국장 가는 순간 모든 일을 또 팀장한테 맡기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냐고요? 우리는요 밑에 파트너가 자립해서 쓸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파트너가 진짜 본부장까지 갈 때까지는 열심히 도와줘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 방에 들어오신 우리 스타마스터님들 또 로얄 마스터님들도 계실 거고요. 스타마스터님들은 정말 너무너무 지금 애쓰고 계세요. 또 샤론 로즈 마스터 진짜 제일 애쓰는 게 샤론 로즈 마스터하고 스타마스터예요. 왠지 아세요? 돈도 좀 벌긴 벌지만 그 돈 버는 거에 비해서 쓰는 돈도 많아. 그런데 조직은 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왕창 커지지도 않아. 그런데 또 팀장들은 팀장대로 또 스폰서한테 또 들이대네. 뭔지 모르지만 또 뭐가 어쩌고 또 나는 내가 지금 국장까지 됐으니 똑똑해요. 그리고 내가 또 우산도 씌워. 근데 우산도 씌워봤자 자기가 또 지금 뭐 한 수박만한 사람이 수박이 다 큰 건 줄 알아. 수박이 다 크겠어요. 수박보다 더 큰 것도 있는데. 그런데 조금 크다고 또 수박 됐다고 조금 우산 씌우고 그러지 말고 연합을 해야 되거든. 연합이 최고. 이게 지금 우리 연합이잖아. 이 많은 사람 거의 1000명 가까이가 연합을 한다는 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시너지가 나는 거야. 내가 부족한 걸 누가 채우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처음에 서두를 말했지만 저는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잘난 사람도 아니야. 그냥 아줌마야.
아줌마가 여기까지 왔던 거는 제가 잘한 거는 그래도 남을 섬기고 남을 좀 조직적으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지혜가 있어야 조직을 잘 끄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조직을 끌고 나갈 때는요. 제가 어쨌든 이런 지혜가 없이는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지혜를 달라고 계속 고민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핀업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이제 뭐 핀업 얘기는 뭐 나중에 해도 되지만 어쨌든요. 우리는 이 조직적으로 계속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조직을 끌고 나가야 된다. 저는요. 처음에 애터미를 시작할 때요. 이제 처음에 돈이 안 돼서 엉터리방터리 했기 때문에 1년 반 이상이 지나갔는데 제 월급이 오토 판매사가 안 되면서 2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오토 판매사가 되면 200만 원이 됐거든요. 근데 1년 반, 거의 2년이 다 되도록 정말 오토 판매사도 안 될 뿐더러 내가 혼자 파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우리 가족 행사가 있었어요. 가족 행사가 제주도에서 다 모였습니다. 저희 언니 이제 형부가 한갑이었는데 그때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를 갔는데 제가 애터미를 해야 돼서 돈도 없지만 쓸 돈이 많은데 가족당 100만 원 회비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왔고 또 슬로바키아 사는 동생도 왔고 미국에서 또 둘째 동생이 왔어요. 그래서 다 모여 5명이 모여서 제주도를 갔는데 그 자리에서 옷처럼 모였으니까 다들 하는 얘기가 막 반갑다, 좋다, 또 다들 그 술하고 이제 회하고 먹었잖아요. 회도 먹고 술도 먹고 맥주도 먹고 콜라도 먹고 사람에 따라서 다 틀렸는데 그 취향껏 먹고 이러면서 한마디씩 하자고 할 때 제가 그랬어요. 딱 일어나서 나 오늘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모처럼 미국에서도 동생이 오고 또 슬로박에서도 선교사 동생님이 왔으니 너무 좋다. 내가 다음에는 요 10명을 엄마까지 계셔서 11명을 내가 하와이 크루즈를 꼭 모시고 가겠다. 5년 뒤에 그렇게 내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동생들과 언니와 오빠와 엄마까지 다들 이제 한 잔들을 했잖아.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보실래요? 우리 잠도 깰 겸? 좋아요, 좋아요. 진짜 막 그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유, 저 진순이가 15가지 직업을 한 걸 아는데 꼬라지를 보니 또 직업이 바뀌었네. 그런데 공짜로 데리고 간다니까 뭐 좋기는 하지만 믿지도 않아. 99%는 안 믿었어요. 99% 안 믿어. 그렇지만 박수는 친 거야. 근데 제가 그때 그 선포한 거를 그 다음에 결혼식에 또 이제 각자 대표가 모였을 때 또 얘기했고 우리 센터에서 강의할 때마다 나는 하와이 크루즈를 꼭 갑니다. 그게 꿈과 목표였거든요. 꼭 갑니다. 선포했고 내가 또 4년 차 됐을 때 우리 동생한테 미국에 갔어요. 그때는 이제 돈이 좀 600만 원 정도 이제 매월 들어올 때니까 내가 비행기 표도 끊고 부주돈도 넣고 가가지고 이제 가서 결혼식 끝나고 한 일주일간 좀 있다 왔거든요. 동생이 우리를 너무너무 좋은데 안내를 해서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경 시켜줄 때 내가 그래서 동생한테 우리 이제 동생한테 내가 너를 하와이 크루즈를 총무를 시켜줄게. 네가 다 준비해. 네가 그 프로그램 쫙 하고 비행기 어떻게 타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비행기는 다 각자 타고 오지만 그 스케줄이 어떤지를 네가 다 예약을 해라. 이렇게 동생한테 알려줬더니 동생이 누나 그거 5천만 원 정도 들어. 누나 진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진짜 할 거야. 왜 할 것 같아요, 제가? 저는 3년 안에 5천만 원을 벌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설마 5년 안에 못할까? 이런 자신감이 뿡뿡 묻어맞기 때문에 제가 그래 5천만 원 하와이 크루즈 갈 수 있는 그 돈 내가 다 댈게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간득커 돈은 150만 원도 없는 그 사람이 제주도 갈 때 100만 원이 없어 누군가가 대줬는데 그랬던 내가 그렇게 허풍 아닌 뻥을 치고 났는데 해마다 제가 나름대로 선포하고 확신을 가지고 계속 목표를 갖고 뛰었어. 그랬는데요. 제가 가려고 하는 해가 내년이야, 내년. 그럴 때 우리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나, 내년에 가려면 지금 예약을 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땐 제 돈이요. 진짜 돈이 별로 안 모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모아서 5천만 원 모아서 가려고 해서 안 돼. 더구나 로얄 마스터를 가야 5천만 원이 받잖아요. 그 로얄 마스터 가려고 꿈도 못 꾸는 그런 시기였어요. 어떻게 해? 큰일 났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누나 자기 와이프가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내년에 가려고 하면 못 가요. 너무너무 아파서 지금 병원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1년을 미뤄야 될 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너무 좋았잖아요. 1년 연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좋았는데 어쨌든 가기는 갔어요. 2017년도 9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우리나라가 그때 연휴였어요. 추석도 끼고 한글날 끼고 뭐 노동 아니 뭐 하여튼 뭐 국군의 날인가 뭐 껴서 그때 토요일 일요일 끼고 나니까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가 13일이 연휴였어요. 그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다 휴가를 냈고 외국에서도 그때 다 미국으로 직접 온 거예요. 우리 동생도 오고 미국에서 이제 본토에서 시애틀에서 하와이까지 오고 시애틀에 슬로바키아에서는 직접 오는 게 없어 자기 동생한테 들렸다가 왔고 그래서 하여튼 다 11명이 모여서 하와이 크루즈를요. 제가 뭐 카드도 긁고 이제 뭐 로얄이 아직 안 됐으니까 카드도 긁고 미리 돈을 500만 원씩 보내고 막 이렇게 해서 어쨌든 거기를 갔다 왔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박수! 야, 이정주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아, 격한 반응. 어쨌든 여러분들 목표를 세웠다는 거예요. 목표, 꿈과 목표. 제가 진짜 돈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어떻게 3년 안에 5천만 원을 못 벌었지만 어쨌든 제가 긁어서라도 이 형제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갔다 왔더니 그 엄마가 거기 크루즈 안에 이제 여기서는 로얄 크루즈 갔다 오신 별로 없지만 저는 로얄 돼서 크루즈도 또 갔었고요. 로얄 되기 전에 크루즈를 갔을 때 그 배에서의 그 찬란한 그 휘황찬 그 파티 문화 날마다 드레스 입고 파티해야 되고요. 한복 입고 파티하러 가야 되고요. 저녁 먹으러 갈 때 별것도 안 해요. 파티가 별거가 아니라 정장만 입는가 드레스 입고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뷔페 갈 때만 캐주얼을 입고 무슨 밥만 먹으러 저녁 갈 때마다 파티복을 입어야 돼 얘네들은.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9시부터는 완전 또 무슨 그 디스코 파티 내지는 무슨 뭐 오늘은 하얀 드레스를 입으세요. 오늘은 뭐 무슨 이상한 하와이 복장으로 하세요. 맨날 주문이 있어. 그래서 그런 복장을 하고 왔어요.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것은 그 포멀 드레스인데요. 엄마는 배는 나왔지만 드레스 입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 남자들 다 턱시도 하고 나비 넥타이 메고 이렇게 갔다 왔고요. 또 하와이 복장을 한 복장도 있어요. 우리가 그 복장을 할 때는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와이 복장을 하니까 그날은 또 하와이 복장을 해야 되는 날이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또 어때요? 진짜 우리 5명 부부가 너무너무 멋있지 않나요? 아, 괜찮죠? 또 둘이서 또 찍은 사진도 있어요. 둘이서 아주 드레스를 입고 포멀 드레스를 입고 찍어가지고 드레스를 입었을 때 제가 등치가 좀 남산만 하거든요. 좀 어깨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훌라당 벗고 어깨를 다 드러내고 이런 드레스 입는 이거를 안 입을 수가 없어. 다 입어야 돼. 다 입어야 누구나. 다 이거 뭐 입고 저렇게 또 자랑질을 좀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여기 자랑질을 하는 게 아니라 이날 엄마가 또 그때가 추석 때인데 추석 때 예배를 드려 교회가 있어요. 조그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석 예배를 드렸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엄마가 그때 나를 꼭 안아주시면서 정말 수고했다. 그동안 너무 애썼다. 제가 엄마 하시려고 돈 50만 원 모아둔 것까지 다 제가 엄마가 나를 줘서 쓴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언니는 맨날 애들 등록금 할 때마다 100만 원씩도 보태줬고 또 뭐 할 때마다 다 형제가 보태줬으니까 나는 내가 뭔가를 돈을 벌어도 뭔가 보답이 하고 싶은데 밥 한 번 산다고 보답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뭐 보답이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그럼 하와이 크루즈를 질러야 되겠다라고 딱 질렀는데 이렇게 많은 추억을 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추억을 안고 왔습니다. 엄마가 천국을 온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 다들 너무 눈물을 글썽글썽이고 너무 우리 형제들이 지금도 그 17년대의 그 추억은 잊을 수가 없고요. 오죽하면 그때 찍은 사진이 진짜 몇백 장이고 거기서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들한테 찍은 사진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꿈과 목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일은요. 간절함. 저는 해마다 시간마다 선포했습니다. 진짜. 근데 꿈꾸는 대로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고요. 우리 회장님이 꿈과 목표 꿈꾸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다음에 아주 진짜로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지 않으면요 안 이루어져. 우리 애터미 여러분들도 믿고 여기까지 오시겠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나는 김진수 나지 5천만 원을 벌겠다 할 수도 있고 나는 로얄 마스터 가겠다 언제까지 꼭 가겠다 이런 결심들을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결심 없이는요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힘들 때 쓰러져. 힘들 때 쓰러진다니까요. 그만둬요. 왜냐하면 그 목표가 없으면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 우리가 히말라야 산을 저는 경비행기 제가 네팔에 선교를 간 적이 있어서 경비행기를 타고 히말라야 산을 봤습니다. 진짜로 진짜 흰 눈이 다 덮인 산을 봤지만 우리가 히말라야 산을 갈 때 베이스 캠프에서 그걸 준비하는 그 단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단계가 다 정말 눈사태도 나고 어렵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어떻게 하겠어? 가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또 하루인가 이틀인가 버티고 또 가고 또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쉽지 않고 지금 뭐 애터미가 쉽다는 사람은 엄청 쉬워. 왜 그래요? 그 룰대로 하는 사람들은 쉽습니다. 그 룰대로. 룰이 뭐예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면서 파트너를 성공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내가 판매사가 빨리 판매사가 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데 판매사가 되면 또 팀장 되려고 노력하면서 나랑 똑같이 소비자를 만들어서 또 팀장이 내 파트너를 빨리 판매사를 끌고 올라가고 또 판매사가 됐다면 팀장이 됐다면 또 국장으로 또 빨리 올라가고 이런 모든 것을요 조금은 적극적으로 깊숙이 좀 이게 좀 연합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세월이 가서 판매사 한 번 가고 또 세월이 가서 또 판매사 한 번 가고 또 세월이 가서 판매사 이러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스폰서의 잘못이에요. 스폰서가 좀 이렇게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끌고 가지 못하면요 이게 늦어진다는 거예요. 요새 같은 이 줌으로만 하는 이런 시대에서는요 그렇잖아. 줌으로만 하면서 만나지를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로만 해가 되는 게 아니니까 저는 팀장도 빨리 되려고 노력하고 국장도 빨리 되려고 노력하고 본부장도 빨리 되려고 노력하고 우리 여기 들어오신 스타마스터님들 빨리빨리 로얄 마스터 가세요. 이경남 스타마스터 김미정 스타마스터 내 눈에 보는 사람이 지금 몇이야. 이게 다 어떻게 될 거야. 빨리빨리 가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빨리 가세요. 힘들죠. 근데 이것은 조직으로 가는 거예요. 조직. 위아래가 합해서 가는 거예요. 누구나 한 사람으로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요새 이런 거 있잖아. 뭐 초유기체 이런 거 아시죠? 초유기체 아시죠? 초유기체. 집단지성 아시죠? 집단지성 아시죠? 이게 다 누구의 마음 한 사람으로는 안 돼요. 집단지성과 초유기체와 함께 조직으로 한 마음으로 해서 가는 건데요. 제가 또 어제 무슨 강의를 듣다 보니까 거기는 목표를 세웠대요. 로얄 마스터를 가려고 딱 목표를 세웠대. 그랬더니 이제 본부장 갈 사람을 다 모았을 거 아니에요? 회의를 했어. 만나서 회의를 하죠. 줌으로 하는 게 아니라 4명까지는 되니까 회의하고 또 그 본부장들이 국장 갈 사람 또 만나고 또 그 국장들이 또 판매사 다른 팀장들 또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4명씩 다 집에서 만나는 거야. 센터에서 만나면 뭐가 되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진짜로 4명씩 집에서 막 난리를 치고 또 방마다 저 방에서 3명, 이 방에서 2명, 이 방에서 2명 이렇게 또 만났대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뭐 집에서 만나는 거야. 센터가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뭔가 이렇게 극성과 열정과 조직과 이렇게 좀 뭐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오신 여러분 스타마스터님들 우리 밑에서 국장님들 밀으세요. 어떻게 밀어요? 들어서 밀어. 그냥 밀어. 여러분들이 미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으로 갑니다. 조직. 조직이 아니서는 안 돼요. 조직이라는 거는 위아래가 함께 한 마음이에요. 저는 제가 정말 너무너무 잘못하는 게 많았어요. 애터미에서 철이 안 들었고 이걸 모르니까 팔기만 했던 그 시절에 우리 파트너가 나보다 너무 잘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진짜 대단해. 나보다 10배 대단해. 아니 100배 대단한 사람이 나왔어요. 남자가 나왔어. 남자가. 근데 남자들은 좀 약간 남자분들이 보이시네. 말을 조심해야 되겠네. 아니 남자들은 너무 똑똑한 척을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잘난 척이야. 그런데다가 왜 이렇게 강해. 직장생활 해봤다 이거지. 뭐 그것만 했겠어. 조직을 내가 끌어봤다. 나 회장 해봤고 사장 해봤다 이러면서 돈도 좀 있다 이러면서 잘난 척을 하는데 내가 도저히 이길 힘이 없어. 이길 힘이 없어. 그래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개똥으로 알아 나를. 그러면서 막 이상하게 하는데 내가 리더 스크럼만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파트너들이요 지그재그로 가. 지그재그로 나를 못 가게 하는 거야. 리더스를. 왜? 내가 미우니까. 내가 미우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지그재그로 가는 거야. 내가 그럴 때 어떻게 했겠어요? 야 그래 너네들 나 못 가게 지그재그로 가냐? 나 아줌마라 이거지. 하지만 나는 기도하는 거 하면서 간다. 나는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간다. 이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리더스를요. 저는 국장 유지 한 번밖에 못하고요. 팀장을 가는데 팀장을 판매사를 7명, 10명, 12명 판매사 팀장 2명만 해도 되잖아요. 국장 갈 때. 팀장 1명밖에 없었어. 이때 그리고 판매사만 10명씩 해서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리더스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이제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240만 계속 넘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국장 꼭 안 가고도 리더스 클럽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목표를 세워서 내가 잘못한 게 뭐야? 파트너를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줄을 몰랐던 거야. 그 잘난 파트너를 잘한다 해줘야 되는데 당신이 틀렸다 했으니 그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특히 너무 강해. 그래서 저는 남자들 무서워해요. 그런데 그 남자 파트너가 너무너무 지금은 잘해서 어떻게 됐느냐. 일본에서 총장이 2명 나왔어요. 제 우측 파트너가. 대박 아니에요? 대박? 대박 박수 좀 쳐보세요. 대박. 진짜 여러분들 우측에서 그 잘나고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 힘들다고 하는 죽음의 나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선교사들이 죽는 나라. 너무너무 어려운 영적으로 어두운 나라에서요. 제 파트너가 이 2명이나 로얄 마스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잘난 그 사람이 혼자 일을 다 해냈어요. 이게 뭐냐? 리더야, 리더. 혼자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김포에서 택시 타고 속리산 오고 막 처음에 그 사람이 애터미를 알아보려고 자기 사업자 하나를 팔아가면서 여기다 하면서 마중물 줘가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거를 해냈어. 그 리더가. 그랬더니 저희가 그 사람도 저희가 컨택을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컨택을 했겠어요? 저는 일본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 파트너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올케 신우가 일본에서 교회를 한대. 교회 목사님이시래. 그래서 거길 간 거예요. 무작정 간 거예요. 남편이 갔죠. 제가 막 떠밀었지. 일본말을 할 줄 아는데 왜 일본을 안 가서 왜 안 하냐. 한국에서도 못 파는데 일본에서 물건을 좀 팔으세요. 막 이래서 이제 일본을 막 쫓아내다시피 해서 일본을 가서 거기서 교회에서 자면서 교회 바닥에서 잔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교회에서 바닥에서 자면서 보름 이상을 물건도 비비크림도 팔아보고 칫솔도 팔아보면서 뭐 그땐 6종 화장품 팔아가면서 남자가 그렇게 팔아가면서 그냥 연명을 한 거야. 돈이 없으니까 가져간 돈도 다 뭐 어쨌든 호텔비가 비싸가지고 또 이제 그랬던 시절도 있었고요. 이제 그 얘기 다 하면 힘들어. 어쨌든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서 한 사람을 소개받은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지금의 총장. 그 사람을 소개받은 거예요. 한국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 요새 왜 안 오세요? 하고 물어보길래 일본에 왔다. 이러니까 그럼 일본에 내가 아는 후배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세요. 이래서 만나본 게 그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나는 그 간절함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그걸 버티고 교회 바닥에서 방석 깔고 맨바닥에서 자고 이불도 없이 자고 그랬던 그 시절 속에서 한 사람을 소개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고 또 저희는 또 태국도 있거든요. 태국은 저희 이제 좌측인데 태국에도 제가 직접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파트너가 소개를 받았는데 그 사람도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아니야. 소개 받았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서 애터미가
네트워크를 하고 있다는데 자기가 말레이시아에서 아니 태국에서 애터미를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영어를 할 줄 알고 조금 중간급 리더. 왜냐하면 아주 큰 리더는 자기랑 밀접할 수가 없어.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중간 팀장이나 국장인데 좀 영어도 잘하고 좀 잘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우리 파트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것도 제3자를 통해서 연락이 온 거야.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죠. 요새는 파트너가 스폰서를 선택한다니까요. 근데 그 태국에 있는 파트너가요. 네트워크를 9년간 해본 사람이었어요. 네트워크 9년간 해본 사람인데 자기가 해는 그 네트워크는 망해가고 있어. 그러니까 한국의 애텀이라는 것이 태국을 왔는데 이걸 직접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 연결할 사람이 누군가를 찾았더니 저의 파트너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릇을 빨리 나한테 만들어라. 내가 그릇을 만들고 하니까 나한테 연락이 오더라. 그거고요. 그 파트너도 사실 쉽지 않았죠. 근데 그 잘 나가던 태국의 그 처음에 소개받은 그 태국 파트너는 너무 잘났어, 거기도. 왜냐하면 다른 네트워크를 9년을 했기 때문에 거의 탑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애터미를 우습게 앓은 거죠. 이거 어렵다. 자기가 하는 거는 틀리다. 왜 이렇게 물건 살 때 복잡하냐, 뭐 어쩌냐, 뭐 이게 자기가 하는 건 틀리다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은 안 해. 근데 그 밑에서 또 파고 7단계 와서 그 사람에서 지금 국장이 3명 나왔어요. 그리고 태국에서의 오토 판매사도 6명이나 돼. 오토 판매사. 그 자리에 리더 자리에 앉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뭐를 말하고 내가 싶으냐면요. 내가 빨리 리더처럼 내가 리더감이 되라. 내가 리더로서 강제 그릇을 만들어라. 언제까지 스폰서만 바라볼 거냐. 언제까지 파트너만 너만 해라. 나는 안 하겠다. 이런 말 할 건 이게 아니고 나는 빨리 내가 리더가 되는 순간 누구로부터 연락이 와서 나한테 붙는다. 자석이 붙는다. 자석은요. 우리 500원짜리 막대 자석이 있고요. 2,000원짜리 말발굽 자석이 있고요. 큰 아주 막 엄청난 큰 자석이 있어요. 큰 자석은 탁탁 사람이 붙습니다. 그만큼 내가 애터미로서 굉장히 큰 리더감이 돼야지만 자석이 붙어서 사람이 붙는 거예요. 요새는 파트너가 스폰서를 선택을 한다. 정말 그것이 저는 요새 정답인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또 드리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들 드라이빙 뎁스라는 거 아실 거예요. 드라이빙 잘 많이 들어봤어. 뭐 나만 하는 강의가 아니야. 우리는 생장점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생장점이 어딘지 아시죠? 각자 다릅니다. 생장점이 각자 다. 나로부터 2줄 끝입니다. 생장점이 달라요. 그 생장점의 끝은 위에 중간에 아무런 리더가 있어도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하세요. 내가. 왜냐하면 그 생장점을 내가 하지 않으면 큰 코 다쳐요. 저는 중간 리더들이 이제 중간에 많아. 중간 리더들이 해. 각자 해. 그런데 또 생장점은 같을 수 있어. 그 사람도 여기가 같이 생장점, 또 중간 리더도 생장점이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장점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거의 다 내가 생장점을 또 이제 뭐 러시아인데 러시아 사람도 소개받은 거죠. 근데 러시아도 그 생장점이고 괜찮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저 다른 사업도 많이 9년간 해봤고 네트워크는 안 해봤지만 9년간 해봤고 또 러시아에 바이어도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는 인맥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딱 보는 순간 이 사람 리더감이야. 리더감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집중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는 글로벌이 사실은 우측에는 거의 90%가 일본이고요. 좌측에도 저의 매출에 일본이 90% 아니야. 일본 우측이 90%. 그다음에 좌측도 태국은 저의 매출이 한 30, 40% 정도 되고요. 러시아도 한 20% 됩니다. 나머지가 글로벌 조금 있어. 뭐 우즈베키스탄, 뭐 몽골, 뭐 이렇게 좀 있는데 그건 이제 빼고 완전 리더가 없는 데는 좀 빼고 국내는 저의 매출은 국내 매출 다 합해봐 30%도 안 돼. 그래서 저는 이게 만나서 줌으로 들어올 사람이 적어. 글로벌이 많아요. 요새는 글로벌이 쉽잖아요. 이 줌으로 할 수 있잖아요. 여기도 들어오신 분들 아시지만 글로벌 많이 들어오셨잖아. 지방도 많이 들어오셨잖아. 장점을 활용해서 어떻게든지 언택트 시대는 언택트 시대에 맞게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보지 않으면 절대 조직이 커지지 않으니까
얼굴을 보려고 하면 3-4명이 꼭 만나서 우리는 하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는 2가지를 다 병행해. 우리 회장님의 양자택이가 뭐예요? 양자택일은 꼭 해야 된다. 사업자, 소비자 만들고요. 또 나도 어쨌든 그렇게 2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생장점을 놓치면 안 된다. 드라이빙 뎁스를 해야 된다. 또 들어온 사람은 절대 나가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도 일할 줄 몰라서 저 솔직히 말해서 사람 많이 놓쳤습니다. 제가 놓쳤다고 보는 거죠. 저의 파트너가 놓친 건 제가 놓친 겁니다. 그 파트너 관리 잘 못했기 때문에 놓친 건데 놓치는 거는요. 떠나간 사람은 잡지 마세요. 어차피 온다 그래서 또 떠나.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딴 데가 잘하느냐? 잘하지도 못해. 그러면서 왜 떠나는 거 왜 떠나? 자기로부터 2줄 자기가 하면 되는데 그것도 그렇지도 않고 또 떠나는 하는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조금 아까도 말했지만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주 리더도 아니지만 저는 단지 열심과 또한 지혜롭게 했다. 또 제가 이제 그 단어를 이제 지금 시간이 벌써 이제 50 몇 분이네. 이 큰일 났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다 했고요. 거의 다 했는데 제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단어를 한 10개 정도 드리고 싶어요. 열정적으로 해라. 다 아시죠? 열정적으로 해라. 그다음에 꿈을 절대 저버리지 마라. 왜냐하면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돼요. 우리 회장님의 사원 있죠.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는 거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가시면요.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안 돼. 현실을 바라보면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팀장 되신 분들도 많네요. 팀장들 있고 판매사도 있으신 분이 있는데 이분들 팀장에서 머무르시겠어요?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팀장이 나중에 총장 되는 꿈을 꾸시고요. 절대 앞으로 나갈 꿈을 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 짧고 굵게 하는 사업이고요. 너무 팀장에서 오래 머물지 마세요. 팀장에서 빨리 1년 안에 국장 가시려고 노력하고 국장에서 2년 안에 스타마스터 가고 스타마스터 2년 안에 로얄마스터 가세요. 늦어도 2년 안에 가세요. 정말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좀 무리가 되죠. 힘은 들어. 근데 그냥 만들어서라도 가세요. 만들어서. 위, 아래, 옆에 다 해서 팀을 합해서 그냥 이거를 딱 지게를 들어. 그냥 차를 들어서 그냥 보내시면 돼. 이거 언제까지 다 완성된 다음에 가는 일이 아니에요. 좀 짧고 굵게 이렇게 가고요. 여러분들 절대 긍정적으로 하세요. 제가 잘못한 거 또 고백할게요. 저도 어느 때는요. 제가 철이 들들 때는요. 자꾸만 이상하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스폰서들을요. 미워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 제가 나를 데려다 1년 동안 저를 꼬실 때는요. 나를 성공시키려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나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밑에서 대박이 하나 나오니까 자기 소실적만 가서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속상하고 섭섭하더라고. 왜 나를 안 돌보고 나를 성공시켜주지 않고 왜 자기네들 소실적만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드는 거예요.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그때 어머머머 스폰서들이 저랑 굉장히 친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미운 거예요. 그렇게 미웠어요. 그래서 막 화를 냈어. 막 밉고 왜 그러냐 저러냐 뭐 불만, 불평, 비난, 비평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업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 고개를 절레절레.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여보세요. 여러분 절대 스폰서들 들이받지 마시고요. 긍정적으로 하세요. 절대 부정적이면 안 되고요. 끈기 있게 하세요. 끈기. 이거는 분명히 되는 사업이야. 누구나 다 돼. 누구나 다 돼. 나만 되는 게 아니고 김진수만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스폰서들 다 됐다고. 근데 다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다 됐다고. 다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끈기 있게 하되 열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간절함으로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는 사업은요. 휴먼 네트워크잖아요. 감정적으로 하세요. 감성을 좀 타치하세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좀 안 그래. 이게 띡 문자 보내고 띡 뭐 이렇게 동영상 하나 보내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감성을 터치해야 돼. 감성. 그래서 여자가 더 잘해요. 남자들보다. 우리 여자들은 고주알 미주알 좀 떠들면서 좀 얘기 좀 해가면서 마음도 풀어가면서 밥도 먹어 커피도 마시고 또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좀 차도 마시면서 이렇게 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남자들은 일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일만 하면 안 돼. 이거는요 좀 감성을 터치하는 좀 휴먼 네트워크처럼 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리고 마음만 맞으면 돼. 마음만 맞으면. 우리 이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쟁쟁하신 강의 잘하는 수십 명이 있어. 수십 명 강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 강의가 뭐가 아줌마 강의가 뭐가 좋겠어요. 단지 저는 그냥 아줌마스럽게 열정적으로 간절함으로 긍정으로 또 감성 터치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또 넘어가야 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또 진솔하게 앉아서 하니까 또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우리 일은 기계적으로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1시간 해달라고 그랬는데 1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신들의 꿈을 절대 누구에게도 뺏기지 말고 스폰서한테 뺏기지 말고 파트너한테 뺏기지 말고 가족들한테 뺏기지 말고 어쨌든 내가 좌우 내가 주관해서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하시면 우리 다 만날 수 있어요. 뭐 회사를 모르겠어요. 제품을 모르겠어요. 마케팅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스폰서가 부족하겠어요. 다 잘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우리는 한 마음이 돼서 또 전략을 세워서 직급 갑니다. 전략 없이는 못 가요. 팀장을 갈 때도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국장은요 12명의 판매사가 필요하고 본부장은 36명의 판매사가 필요하고 우리 로얄 마스터는 108명의 판매사가 필요한데 어떻게 그냥 대충 가겠어요. 이게 전략과 전술과 이런 게 다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략을 세우셔서 앞으로 2개월, 3개월 뒤에는 한 직급씩 다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